싼 구간에 사서 얘기가 뭐 이렇게 좀 모멘텀이 발생돼서 올라갈 때 파는 그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중공업의 이슈로 다른 조선주들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네네네. 건데 같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거니까 네네네.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네네네. 말씀하셨던 백화점, 면세점 결국 컨택트로 간다. 한국도.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또 다른 어떤 변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네네네. 또 이거 미국발 또 뭐 불안한 일이 터지지는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이 드는데 네네. 지금 이번 주에 그 있게 되는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관련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뭐 근데 저는 뭐 단기 급변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예, 미국의 고용 시장이 플렉서블하지만 이렇게 뭐 위기나 이런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한국인처럼 이렇게 일을 안 하시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실업자나 뭐 이런 취업 건수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4월 고용지표 관련해서 이제 실업률이 이제 6에서 5.8%까지 조금 실업률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뭐 2%까지 빠지면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이게 이제 추세가 5.8에서 과연 얼마만큼 꺾일 건지 각도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테이퍼링 논의가 6월 달에 안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장은 뭐 미국도 파월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테이퍼링 내년에 한다, 뭐 내년에 고려한다, 한다가 아니고 내년에 고려할 것이다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용지표의 어떤 방향성을 계속 보시면서 테이퍼링 이슈에는 좀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도 참 말이 많거든요. 네네. 일단 연준의 파월 의장은 그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년 기내에 고려할게.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높아도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시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뭐 대가들, 투자의 대가들, 뭐 이번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연례서안에서 네. 이거 뭐 파월이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거 엄청난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네네. 식의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네네네. 또 불안한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저는 사실은 뭐 물론 워렌 버핏도 존경하지만 저는 Don't fight the Fed라고 하죠. 예, 연준에 맞서지 마라. 네, 연준이 분명히 시그널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식을 좀 비우셔도 되니까 뭐 일단 유동성 관련해서는 뭐 테이퍼링 이슈도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한국은 빠진 건가요?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공매도 관련된 한국만 좀 특이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또 되돌림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또 내일을 하루 쉬니까 이번 주 장을 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약간 공포심을 갖고 있어서 더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게 아닐까 네네네.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네네, 맞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이게 갑자기 없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였는데 네. 그 원래 있었을 때도 정말 오버슈팅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주주들이 네. 이제 좀 열받아 하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영향은 못 끼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사람들이 다시 일상의 어떤 심리를 회복했을 때 네네.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돼요. 네, 맞습니다. 이미 한국은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죠. 예.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면세점도 사실 소비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예. 요새 뭐 호텔신라 주가 좋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면세 쪽도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기왕 말씀 나온 김에 면세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네. 면세점에 지금 보면은 원래 면세점이 뭐 한 3년, 4년 전만 해도 황금알 낳는 어떤 거위 같은 느낌이었죠. 예, 뭐 하나투어도 진출을 했었고 뭐 했었는데 면세점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면세 한도를 최대 600달러에서 이걸 상향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데이터를 조합해서 이번 달 말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면세점 협회에서 조사에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요거는 사실은 면세점 한도를 늘리면은 뭐 저희가 물론 뭐 몰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600불이라는 게 뭐 화장품 몇 개만 사도 금방 그렇죠. 되는 거라서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거는 리즈너블하지 않은 구간이라서 당연히 상향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면세점 데이터가 이제 3월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YOY로 12.7억 달러, 외국인이 12.1억 달러 나와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근데 외국인 입국자 수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80%가 줄었거든요. 결국에는 내국인들이 많이 샀고 외국인들 중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샀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1인당 구매 금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면세점이 턴어라운드 1분기부터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이번에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호텔신라 이런 두 업종의 실적이 나오면 면세점이 과연 분기별로 어떻게 적자를 줄여갈까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미국 장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여행주들 같은 경우 지금 뭐 백신 접종률이 40% 네. 경제 재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여행주들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다면 한국은 아직은 먼 거 아닐까요? 아직은 한국은 여행주는 실적이 컨택트. 나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면세도 사실 해외 여행을 가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백신을 다 맞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여행에서 갔다 올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와도 자가격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맞은 건 불안해서 못 믿겠다. 그거 정부의 정책이니까요. 그건 보건당국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가령 뭐 이런 거죠. 여행주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오릅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주가가 먼저 오른 다음에, 이게 너무 오른 거 아닌가 하면서 잠깐 조정 기간을 보이면서 실적이 가시화되면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시작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초입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작년에는 정말 띠으로 올랐다면 올해는 이제 내년도 실적을 바라보면서 주가가 먼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한국이나 뭐 이런 한국을 이제 뭐 약간 청정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자가격리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특정 나라가 있다면 저희가 그 한국에서 백신을 다 맞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 1차, 2차 나누죠. 그럼 그걸 다 맞은 상태에서 해외를 자가격리 없는 프리한 데로 가면은 갔다가 올 때 자가격리를 양쪽에서 다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여행 수요는 제가 볼 때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초입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좀 특징적인 그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네네. 우리 아까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자동차 주가 지금 어쨌든 좀 단단한 모습 보이면서 오히려 공매도가 딱 시작되니까 반등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이것이 이제까지 소외받던 그 수출주들의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일시적 반등이냐 이게 이제 설왕설래인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요인이 제일 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연기금이 미친 듯이 팔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솔직히 회사 펀더멘탈은 한 달 전하고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기술적으로 들어오는 추세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이제 뭐 저희가 보여줬던 뭐 기아차, 뭐 현대차가 막 40%씩 급등하는 그런 국면은 나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싼 구간에 사서 얘기가 뭐 이렇게 좀 모멘텀이 발생돼서 올라갈 때 파는 그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선주도 한번 좀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조선주 같은 경우 월봉으로 보면 네. 정말 낮은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수준은 계속 밀려 있다고 하니까 네네네. 장기적인 어떤 상승 기대를 감을 갖고 좀 장기 투자를 해도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들어가기에는 이미 너무 올랐고 이제 앞으로 좀 횡보 하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제가 전 업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그렇죠. 전략적인 차원에서 좋아 보이는 업종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른 게 사실 달러 인덱스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조선주는 유로화랑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주들의 발주가 다 유럽 쪽에 있고 유로화가 강세가 될 때 발주가 내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이제 계약을 맺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달러가 아까 펀더멘탈이 미국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달러 약세로 진행되면서 네. 반대편에 있는 유로화가 이제 강세로 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된 거가 있고 최근에 보면은 사실 달러화가 조금 강세로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조정의 빌미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달러 강세가 뭐 제가 자료에 잠깐 갔다 왔는데 달러 인덱스가 뭐 조금 최근에 오르긴 했습니다. 이건가요? 네네네. 이게 주간으로 뭐 한 2주 이렇게 보면은 조금 올랐죠. 바닥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장기 시계열로 좀 보면은 뭐 한 달 반에서 약간 오르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직까지 기조적으로 달러 강세가 구체적으로 계속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아직 약간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게 달러 강세가 가면 또 이제 유로가 약세가 되면서 또 조선주에 대한 센티먼트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뭐 이번 달에 라마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마단이 끝나면 또 신규 발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조선주가 올랐는데 조선주 관련된 뭐 LNG 관련된 기자재들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이런 업종들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왜 조선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질문을 드렸냐면 원래 이제 조선주 섹터 담당이 아니니까 네네네. 디테일한 건 잘 모르시지만 네네네. 오늘 그 삼성중공업의 그 감자 뉴스가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을 좀 깜짝 놀라게 했던 것 네네네. 같아요. 그게 이제 질문이 좀 올라와서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상황을 좀 아시는 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주세요. 공시는 봤습니다만 사실은 디테일한 내용은 뭐 감자를 한 이후에 유증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제가 2016년도에 한번 조선 기계 섹터를 그 운용사에서 담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해외 플랜트 다 떨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건설주를 저희가 이제 국내 내수주로만 보고 있지 이거를 어떤 뭐 해외 수주 모멘텀 이런 걸로 지금 왜냐면 해외 수주 안 하거든요. 저가 수주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 떨었고. 그래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이제 LNG 관련된 애들인데 이게 LNG는 사실 삼성중공업은 이제 해양 플랜트 위주의 그런 베이스고 LNG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대우조선해양이잖아요. 아, 네. 대우조선해양하고 이제 예전에 그 현대중공업이었죠. 이제 한국 조선해양 지금 이제 그 두 업체가 잘해서 최근에 나온 수주의 대부분이 사실 뭐 그러니까 조선주를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작년에 수주가 뭐 거의 없다가 올해 생긴 거니까 이게 기저효과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선주는 수주 플로우를 따라가기 때문에 LNG 관련된 업종으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빨리 올리고 그다음 한국조선해양 따라가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계속 못 올랐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LNG선 발주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커머디티 쪽에서도 나온 리포트가 탈카본화. 그래서 어떤 친환경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이 사실 LNG 관련된 거는 여의도에서 2013년도부터 LNG 조선 이제 빅사이클 시작됐다 계속 됐었거든요.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키워드는 있어서 그 조선 업종 내에서의 차별화는 이것 때문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그 사실 드릴십 문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재무제표가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공매도가 딱 걸려 있더라고 많이 네네. 요즘 네네. 최근에. 네네네. 그러더니 오늘 뭐 그 감자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이 되겠죠? 예, 뭐 제가 볼 때는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한국 조선해양이나 아니면 다른 조선주들이 빠진다면 근데 이거는 왜냐면 회사 개별 이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도 뭐 자세한 공시 내용은 보진 못했습니다만 뭐 그때가 조선주의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이제 신규로 매수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아, 그러니까 네. 삼성중공업의 이슈로 네. 조선주가 흔들릴 때는 다른 조선주들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네네네. 건데 같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거니까 네네네.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삼성중공업 주주분들은 엄청 오늘 속상하시겠네요. 네, 저도 좀 리포트를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S 분들이 분명히 코멘트를 해주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공매도가 제기된 이런 시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되는 어떤 섹터라든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키워드 두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백화점 면세점. 결국 컨택트로 간다. 한국도.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신세계 관련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880억 정도 되어 있는데, 뭐 1000억 정도 언저리로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1000억 정도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좋았던 게 이제 오프라인 소비도 다 살아난 거죠. 지금 이제 주말에 날씨가 좋아서 저는 뭐 하루 종일 그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요? 커뮤니티 이제 뭐 채팅방 같은 게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밖에. 그래서 나가서 이 사람들이 뭘 사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백화점 업종 중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면 명품 소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팔린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유아용품입니다. 유아용품. 유아. 네. 아.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너무 그동안 밖에도 못 나가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옷도 한 번도 안 사준 거죠. 그러다가 유아용품 관련된 어떤 것들이 가장 급증했습니다. YY로 성장률로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유아용품 라인업이 있는 브랜드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뭐 제가 그 회사를 최근에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게 명품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죠. 뭐 그게 리셀러가 됐던 뭐가 됐던 명품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 세 번째로 많이 늘어나는 게 여성 의류입니다. 여성 의류. 예, 원래는 여성 의류가 메인이에요. 사실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서부터 여성 의류가 지금 붐이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게 그러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 적을 거냐? 뭐 내일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어디 갈까요, 저희가? 예, 해외여행 못 가죠. 예. 그러면 지금 다 내수 소비, 뭐 동물원 가서 동물 보거나 아니면은 백화점 가서 결국에는 애한테 뭘 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2분기 때도 QOQ로 모멘텀이 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면세까지 작년 바닥을 최악을 지났는데 면세까지 있네 하면서 최근에 보면 신세계가 주가가 제일 좋았고요. 면세 데이터 나오면서 이제 호텔신라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똑같은 거네요. 우리가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바깥을 못 나가고 집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그 스트레스라든가 그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가전제품을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뭐 이랬다고 네네. 해가지고 뭐 한샘이니 뭐 그렇죠. 뭐죠? 가전 회사들 LG전자니 뭐 이렇게 네네. 다 올랐던 어떤 이유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이 똑같은 논리로 집 안이 아닌 집 밖에서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작년에 온라인 쇼핑 같은 게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했다가 올해는 눌려 있었던 오프라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럼 온라인도 같이 하는 회사들은 또 더 좋아지겠죠. 왜냐면 온라인이 꺾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쪽의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요. 이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 진출 파트너를 좀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뭐 저는 사실은 뭐 엔터테인먼트 사나 뭐 이런 컨텐츠 쪽은 제가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좀 오히려 조선 이런 거는 뭐 제가 좀 공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굉장히 약한 편이니까 뭐 좀 짧게만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중소형사들이 뭐 얼마 전에 뉴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나오고 그렇죠. 나서 기관들이 너무 세론 뉴스로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계약을 맺고 이제 실적이 나오면 한참 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시즌에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거는 일단은 디즈니 플러스가 와서 파트너를 좀 찾고 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 KT랑 LG U+랑 지금 협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CJ E&M이 보니까 제가 리포트를 좀 이렇게 읽고 나왔는데 CJ E&M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티빙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약간 뭐 작년 방송도 기저가 났고 뭐 CJ 티빙도 가입자가 늘어나니까 올해 괜찮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쪽에 이제 등록돼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제작자 이런 좀 큰 대형, 그러니까 예전에 중소형주 에서 좀 랠리가 많이 나왔다면 좀 많이 눌려있는 대형주들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내수 유통,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주가 이제 멈춰 있다는 가정하에 랠리가 못 나오고 이제 여기서 뭐 물론 오를 수는 있습니다. 멈춰 있다는 가정하에 바이오 이제 네거티브 안 되죠. 빼고 그러면 보면 내수 업종 중에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업종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1분기 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식자재 하는 이런 CJ 프레시에서 보니까 롯데 신세계 푸드나 뭐 이런 업종들도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원래 1분기 얘네가 비수기라서 적자가 나와야 되는데 적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개선세라고 좀 할 수 있어서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손을 잡을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그것을 무엇으로 풀 것이냐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개별 기업을 분석하거나 뭐 시장을 좀 보거나 이런 분보다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본인이 주린이라고 생각하시는 고수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실생활에서 나 이런 변화가 있구나, 되게 뭐 티빙도 많이 보는데 이러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연관해서 이렇게 찾아보시고 리포트는 워낙 많기 때문에 보시고 투자법에 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번 주 좀 상당히 불안하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로 이번 주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아이디어를 주신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